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3월 9일 대선일 날 저희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7시 반에 대선 특집 개표 라이브를 합니다. 그때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단일화 문제로 혼란이 거듭됐고 또 외교안보 이슈도 막판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정권 유지를 선택할까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전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네. 진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그렇죠. 지금 막 거의 초치기 분치기로 네. 사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이 잠깐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후보님 계속 수행하고 따라다니시는데 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만 또 유세장 가면 네. 굉장히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희가 또 에너지를 갖고 그렇죠. 옵니다. 근데 TV 보면 항상 이렇게 옆에 서 계시잖아요. 윤 후보 옆에. 네. 근데 이제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일정을 이렇게 같이 하면 가까이서 윤 후보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뭔가 좀 비밀, 뭔가 좀 버릇, 네. 특징 같은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후보님의 네. 뭐 별로 뭐 그렇게 또 네. 그냥 옆에 있다 뿐이지 아주 뭐 가까이서 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보면 굉장히 소탈하세요. 네. 굉장히 소탈하시고 이제 사실 뭐 요새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오늘도 또 이 약 복용, 네. 대리 처방 뭐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뭐 부인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후보님 모시면서는 굉장히 소탈하시다는 게 이런 오히려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오히려 의전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네. 후보님 지금까지 비행기로 이제 이동하실 때 한 번도 귀빈실을 안 들어가십니다. 그러세요? 항상 이 일반 예. 그러니까 그냥 줄 일반인 네. 일반인들과 이제 줄 같이 서셔가지고 같이 또 검사 통과하시고 보통 예. 대선 후보면 한 그거 번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보통. 예. 그런 의전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세요. 안 그래서 하신다. 굉장히 서민적이고 네. 또 진솔한 모습을 좀 봤던 게 그게 제가 좀 가장 모시면서 좀 와온 그런 모습의 그렇군요. 일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그 뉴스만 봐도 이제 유세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갈수록 뭔가 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막 활력도 막 생기고 그래서 어떠신- 자신감, 퍼커트. 자신감이 이제 정말 생기셨다. 아, 네.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유세 그 다음에 또 월요일 유세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저 유세를 이제 다니다 보면 뭐 그날의 좀 기분이 어떠신가 이런 거는 대충은 알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네. 오히려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셨어요. 그날이 이제 강원도 유세를 했거든요. 네. 동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 군데 뭐 강릉 가고 네. 뭐 속초 가고 이제 이런 일정이었는데 굉장히 그 전날, 근데 그 전날이 아시겠지만 단일화 그렇죠. 결렬되는. 사실상은 이제 결렬 선언을 하신 날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월요일에 목소리에 힘이 더 있으시고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단일화 결렬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빠지면 어떡하나. 네. 이제 격차가 점점 지난주는 좁혀져가는 그렇죠. 그 일주일 과정이었기 전에는 때문에 결렬 선언이 됐을 때는 막 확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결렬이 이제 돼버리면은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일요일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도 굉장히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을 하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그게 있는 차이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네. 뭐 여론조사 경선을 빼놓고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거의 백지수표식으로 네.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런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뭐 줄듯 말듯 하다가 이게 뭐 밀당도 정도가 있다 뿐이지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결렬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다. 그리고 표가 좀 결집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도 현장에서 느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보님도 좀 자신감, 힘이 좀 많이
오히려 더 들어가시는 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날 네. 후보님이 그 단일화 협상 과정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네. 경과 네. 내용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안 후보 쪽에서 이걸 네. 어떻게 보면 거절을 했구나 이런 네. 느낌을 주긴 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럼 다 공개하면 이거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냐 그렇죠. 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단일화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끝난 건 저희가 아니다. 예, 아. 끝까지 또 문은 열어놓고 있고 네. 뭐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만 오히려 지금 변화해야 될 것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인 거죠. 뭐 저희가 더 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 예. 네네. 뭐 후보가 또 그 안철수 후보에게도 뭐 전화 통화도 시도를 하시고 네. 또 문자를 또 보내시고 네. 또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만약에 이제 대선 승리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 인수위서부터 이제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렇죠. 건 네. 사실은 뭐 공동 사실 정부를 하는 그렇죠. 거라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뭐 그리고 앞으로의 또 안 후보의 뭐 당에서의 그런 입지 뭐 이런 네, 것까지 그것까지 다 얘기했더라고요. 모두 다 감안을 해서 네. 정말 저희가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양보를 다 한 상태라 네. 오히려 저는 그 키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다. 아. 본인이 계속 뭐 여론조사 경선을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그 오히려 진정성 없는 좀 태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인다고 하면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문이 아직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또 어떠한 뭐 좀 국민들이 바라시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제 대선 토론 토론이죠.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두 분이서 좀 하시는 걸 보면 아,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좀 어떠신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 저번에 두 번째 토론 날 심상정 후보께서 단일화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죠. 던지셨더니 안철수 후보 굉장히 냉랭하게 뭐 시간이- 경선 여론 경선 아니면 네.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윤 후보께서는 뭐 오히려 뭐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을 그렇죠.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오늘도 좀 여론 그 좀 토론에서 좀 두 분의 뭐 답변을이나 아니면 질문 태도 뭐 이런 것을 좀 보면 네. 저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어떤가를 네.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재볼 것 수 같아요. 있는 네. 기회. 근데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기자들 질문에 윤석열 후보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만나자는 예. 제의에 계속 예. 거절을 하다가 이걸 보면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나? 또는 오늘 저녁 내일 사이에 네. 만날 가능성이 있나? 항상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뭐, 네. 뭐 어떤 전격적인 회동도 뭐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저도 그 워딩을 읽어보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정치인. 어떤 후보, 네. 이제 어떤 후보라도 만날 네. 용의가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원칙적인 답변을 뭐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후보 이재명 후보를 혹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문정권을 비판했고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고 네. 했고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대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랑 손잡는다 이거는 좀 난센스 아닌가요? 뭐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뭐 여론 대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뭐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또 뒤처지는 것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수 네. 있는 모든 뭐 노력과 수단을 다 강구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또 뭐 이러한 그림도 항상 이 상상력을 네. 뛰어넘는 게 그렇죠. 항상 대선에서 이재명 나오더라고요. 후보는 뭐든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는 결국 윤 후보를 이제 고립시키는 작전일 네네. 텐데 그렇죠. 어제도 이제 김동연 후보랑 뭐 네. 공동 정부인가요? 네, 뭐 그래서 그렇게 오늘 네. 단일화가 성사됐더라고요. 그쵸. 두 분간에는.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조원진 네. 쪽으로도 또 손을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손을 내밀어서 지금 네, 이렇게 네, 네. 포위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어떤 이제 그 후보께서 항상 이제 유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하겠다 이제 네, 이런 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 선거 전에 통합이 아니라 결국은 선거 후에 네. 국민 편가르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게 진정한 통합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어떠한 그런 열린 태도로 뭐 민주당도 네. 일부 이제 그런 뭐 586 그 기득권 정치인들의 좀 문제인 것이지 네. 민주당에도 또 훌륭하고 또한 능력 있는 이런 네. 정치인들이 있다. 그래서 네. 항상 협치를 좀 강조하고 있고 네. 뭐 말로써 하는 그런 통합보다는 정말 이 선거 이 대선 승리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그 국민 통합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이재명 후보도 통합 정부라면서 저렇게 그 빅 플랜을 보여주는데 네. 우리 윤 후보도 그러면 대선 이후에 협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보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네.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 사실 야당이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야권 후보들끼리. 그렇죠. 그런데 여권 후보가 그러니까 비여권인 후보랑 이렇게 단열을 하고 공동 정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민주당은 지금 뭐 172석의 지금 거대 여당으로 네. 사실 뭐 통합에 이런 필요가 지금 사실은 별로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한 이제 통합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저희는 그래서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거 네. 때까지만 딱 하고 네, 끝나면 선거용. 몰라라.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그 패스트트랙 할 때 그 이제 정의당을 네. 정의당에게 이제 뭐 결국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선거법 개정을 한 이후에 네. 오히려 위성정당을 오히려 민주당에 만들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또 그거를 가지고 뭐 정의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말 어떠한 그런 미안한 모습을 안 보였죠. 근데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선거 앞두고 뒤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네. 갑자기 송영길 그렇죠. 대표가 네. 위성정당 금지법 네. 사실 저희도 굉장히 그건 불쾌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액션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공동정부를 이제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그런 그 처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그렇죠. 뭐 이러한 저는 뭐 전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네. 대한 진정성은 저희는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것에 이렇게 휩쓸려 가기보다는 저희대로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네. 일단 시장 경제, 네. 법chế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는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총론적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다 네. 불러 모으는 이렇게는 안 네. 하겠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저의 예.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중심이 돼서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것이죠.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어쨌든 선거니까 그렇죠. 저쪽은 막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네. 붙잡고 물론 진정성은 없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모양새가 어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확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윤 후보도 조금 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특히나 이제 그 대표가 안철수라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3월 4일 사전 투표일 전에 뭐라도 뭐 새로운 모습이 있을까 이런 걸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또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단일화에 대한 또 필요성 뭐 이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경청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또 어떠한 그런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뭐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굉장히 서초동에서 재미있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깨시연이라고 하죠. 네. 문파 정당인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곳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 네, 시위를 네,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멀리 있는 그러니까요. 쪽에서 이제 그 네, 윤석열 옛날에 예. 조국 찬성 집회까지 그러니까요. 했던 그 장소에서 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를 했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네. 상당히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일 과정이. 멀리서 지지 소리가 나오는 거는 참 아마 예. 좀 뭐 저희의 뭐 노력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아, 어렴풋이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제 점심 이제 식사 무렵에 네. 이제 깨시연 당의 그 이민구 대표님을 좀 네. 또 후보가 좀 잠깐 그 그랬군요.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뭐 거기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한 건 아니라 네. 뭐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좀 그 잠깐 동안의 좀 만남이 결국은 어제 아. 이제 그 장소까지 그 지지 선언 장소까지 가신 윤 후보 가셨죠. 예, 예, 아, 예. 그렇죠. 결과
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신촌역 유세 마치고 네. 갔는데 네. 저희는 사실 굉장히 오히려 어제 이제 김동연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의 네. 뭐 이러한 뭐 공동 네. 뭐 연대 선언이 있었던 것을 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또 크게 의미 있다고 홍보를 했죠. 이렇게 네. 생각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네. 정말 어제 그 깨시연당의 그 지지선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분들이 그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섰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하는 얘기가 서초에 빚이 있다 이렇게 아, 빚이 예, 있다. 예, 예. 빚이 있다. 네. 우리 네. 후보에게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 빚을 차차 갚아나가게 이렇게 오,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결국은 어떤 민주당의 내로남불, 네. 좀 위선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쵸. 아, 예. 그분들이 그 인정을 다음에 한다. 네. 그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옳았다. 옳았다. 예. 조국한테 속았다. 예, 뭐 그런 예, 얘기까지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거는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10배, 100배 저희는 화구표가 그렇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이 옳았다 이거 아니에요? 예, 결국?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어제 저희는 그 집회에서의 이제 지지 선언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좀 큰 힘이 됐고 또한 네.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 뭐 이렇게 오히려 진보 쪽에 네.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네. 예, 그러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친문의 가장 강성 친문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예. 이분들이 넘어왔다는 건 친문 내부에 균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 이재명은 아니다 친문들이 이렇게 보는 건가?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의 어떤 부분을 이분들이 지지를 못하는 건가요? 이제 그냥 이제 추측컨대는 네. 예,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아, 저는 사실 그 위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지금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어. 유세를 다닐 때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말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윤 분을 후보가 보고 뭐 시장을 했나 도지사를 했나 예. 거기 살기를 했나요? 예, 뭐, 그래서 뭐. 이제 후보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방금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무슨 성남 시장을 했냐, 경기도지사를 했냐, 그러니까요. 내가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을 사 먹었냐. 그때는 오히려 좌천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대전과 대구를 떠돌 때인데다.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구 날린 거죠 예, 이재명 그래서 후보가. 예. 그러한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합리화가 좀 그래도 국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네. 어떠한 자기의 어떤 그 합류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 선은 네. 이 합류하는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이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말은 결국은 이완용이 네. 안중근 의사에게 매국 노라고 거랑 똑같다. 정말 그게 굉장히 적절한 그렇죠. 비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말 보다 못하는 그런 네. 그 위선에 결국은 그분들의 마음이 돌아서신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대장동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녹취록에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는 이 대장동의 그 김만배 일파와 이 이재명 시장이 결탁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얘기들 선거를 돕기 위해서 뭐 네. 검찰, 경찰, 네. 선관위까지 우리가 다 뭐 네. 선을 대겠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오늘은 또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그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네. 대법관한테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 그 50억 크록도 2017년에 없다가 네. 2019년에 이제 새로 추가됐다. 네. 이것은 결국 재판 거래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이제 그리고 뭐 남욱 씨가 이제 진술을 그 작년 10월에 벌써 했더라고요. 네. 내가 조금만 귀국을 빨리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민주당 네. 후보가 바뀔 수 바뀌었을 있다. 거다. 그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정진상 실장은 딱 한 번 그렇죠. 예, 뭐 소환을 했고 소환도 비공개로 예, 그 그렇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있고 했는지도 이래서 몰라요. 정말 이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는 실체가 조금 더 밝혀지면 네. 이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실체 네. 정말 가면이 찢기는 네. 예, 가면이 찢기는 좀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을 수 있다 이러한 굉장히 큰 아쉬움은 있죠. 네. 근데 전조영께서는 이제 오랜 경력이 판사였으니까 예. 사실 재판 거래라는 말이 이렇게 대선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분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뭐 마음이 좋진 않죠. 네. 네. 근데 또 그렇죠. 제가 그거를 음. 그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제가 받아냈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아, 예, 그렇군요. 예, 국감 직전에. 네. 네, 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원합의체 재판 뭐 직전 직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번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또 방문을 한 들락날락. 예, 것이 있었고요. 뭐 저는 그리고 법조 기자를 예. 해봤지만 대법관을 사적으로 기자가 가서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아니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저는 이발하러 갔다 그러지 아니 않았어요? 아니 그렇죠. 대법원은 아니 이발을 거기에다가 합니까? 굉장히 좀 진짜 씁쓸한 게 또 조재현 대법관이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 대선에 네. 야. 대법관 현직 대법관의 실명이 나오고 네. 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자회견하는 정말 이거는 사법부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결국 자료까지 다 내긴 하셨어요. 예, 아니 우리 그래서 딸이 어디에서 예, 알고 그런 어떻게 것이 한다. 정말 이 사법부까지 이러한 그 정치 이 대선 전에 끌어들이는 이런 현실이 네.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 굉장히 침해하는 그렇죠. 거고 예.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그 김혜경 씨의 초밥 시음분의 진실 그 미스테리를 예. 뭐 경기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풀겠다. 그리고 뭐 그 고발까지 됐잖아요. 근데 네.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감사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다 묻혔어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의 이제 감사관은 민변 출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또 민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이제 그 감사관이라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라 결국은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가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 것은 뭐 잘못을 시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징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네, 네. 그럼 징계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본인은 경기도지사를 그만두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너무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책임한 거죠. 이게. 그게 지금 보면 그 공무원 있잖아요. 그 네. 5급 공무원, 네. 어? 그 7급 공무원.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다 거기에다 떠넘기려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아전 인수격에 이제 감사가 이제 나올 것이고 사실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뭐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이제 그런 시간 끌기용 예, 네, 이러한 그렇죠. 모습으로 계속 이제 대선까지만 어떻게 좀 뭐 더 이상 뭐가 나오지 말아라. 이제 좀 이러한 상황이 좀 저희로서는 굉장히 분노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유세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제일 네, 많이 하시거든요. 속지 마라. 예. 근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군산 경북 아, 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김부겸 총리가 경북을 갔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정부가 왜 정책 만들어주는 네. 이재명 후보 정책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개입하는 걸 번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네. 면이 있죠. 근데 네.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뭐 그만큼 또 정부와 음. 또 민주당이 굉장히 쫓기는 아. 상황 뭔가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밀리고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또 그 선거 개입 유사한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는 또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시그널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고 아. 예, 이렇게 아. 생각은 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도 하나의 이제 뭐 시그널로- 예. 그래도 이게 뭐 좋은 선례는 아니니까 네.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네, 네. 네, 예,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 중립하라고 뭐 엄정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정작 그냥 은근슬쩍 이재명 후보 도와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또 기울어진 운종장이다 보니까 네, 예, 네. 또 그런 것이 좀 되풀이되는 것은 좀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좀 네.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후보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다. 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 멘트로 제일 네,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세 현장에 동행할 때마다 그 얘기 들을 때 가장 진정성이 느껴지고 네.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뭐 앞다르고 뒤다르고 하지 네. 않는 그런 뭐 말을 지키는 네. 국민들께 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직한 대통령이 되실 분이고 네. 또한 저희가 또 정직한 좀 정부를 만들겠다 이러한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분이 50%가 넘는데 네. 그거를 윤 후보가 오롯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40%에 그렇죠. 머무른다. 예. 그래서 그 10%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이제 그건데 그걸 후보 단일화로 뭔가 어떻게 메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예.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도 어쨌든 그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그 정권 교체층을 끌어들이는 어떤 최후의 전략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단일화도 이제 단일화지만 네. 이제 결국은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중요한 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단일화를 이제 위해서는 뭐 끝까지 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가능성은 좀 그렇죠. 낮아지고 이제 있다.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사전 사전 투표인 투표인데, 네, 것이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또 쉽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계속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하는 과정을 좀 보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이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어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중도층을 저희가 흡수를 해야 네. 더 좀 쉽게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요구를 하셨던 건데 이제 아직까지 정권 교체의 또 비율을 원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그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또 좀 더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결국 이제 중도층을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선거 전략과 또한 그 내용으로 좀 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 이제 부동산이죠. 저희가 네. 네. 보면은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수도권이 굉장히 또 많은 인구가 또 살고 계시고 그렇죠.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중도층을 좀 설득하기 위한 이런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네. 막 무지하게 다 쏟아냈어요. 문재인 정부랑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요. 가는. 네. 예, 그래서 뭐 용적률 500%까지 그러니까 250%인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더블로. 듣기로는 정말 진정성이 없는 진짜 던지기식 마구 마구 던지기식 던지죠. 막 던지기. 예, 그러한 선심소 공약을 이제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그리고 토지익 매당제 네. 하겠다는 분이 갑자기 네. 모든 세금 다 예, 깎아주겠다 그런데 그러고.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급한 거랄지 거죠. 아니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현장을 가봐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생하시죠. 큰 고통을 예, 예.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영업자나 중소 상인들을 위한 뭐 이러한 손실 보상 뭐 이러한 것으로 좀 저희가 좀 더 민생 행보로서 네. 좀 중도층에게 좀 희망을 주고 또 비전을 주는 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층에서 내가 사전 투표라면 내 표가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러니까요. 많아요.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일단은 독려를 하시는 글쎄요. 거죠. 후보가 사전 직접 투표를. 독려하셨던데. 예, 예. 예, 안심하고 저희는 하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후보께서도 지난 일요일에 포항 유세에서부터 네. 계속 좀 얘기를 하고 하시라고. 계세요. 예, 그리고 예.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러분이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 하시는 것보다 이제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것이 예, 예. 또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계속 이제 유세 그 사전 투표까지는 네. 예, 유세 현장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2020년 그 4.15 총선 때 네. 이제 부정투표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렇죠. 막 그 생각이. 그 의혹을 아직도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선거법이 개정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좀 그 사전 투표가 굉장히 사전 투표 관리가 사실 제대로 좀 투표 허술했던 적이 관리가 있어요. 제대로 네. 안 된 게 CCTV도 안 있었잖아요. 돼 그래서 있었고. 이제 CCTV를 설치를 하고 하고. 네. 예, 뭐 그리고 봉인 또 방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엄격하게 그래서 뭐 그러한 참관인들 되게 법안은 많아진 건가요? 지금? 이미 2020년 12월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 네. 걱정하시지 않게 예. 사전 투표하셔도 걱정하시지 않게 이제 이렇게 법안 정비가 돼 있다. 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그렇죠. 발족을 해서 대대적인 위원이 사전 투표 모든 장소에 지켜보고 네, 있다, 그죠? 다 지켜볼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이제 끝까지 정말 잠자지 않고 24시간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CCTV로 해서 저희가 정말 네. 이 현장에서 네. 어떠한 그런 부정의 의심이 들지 않도록 정말 그 눈을 철통같이. 부릅뜨고 하겠다 이제 아.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오미크론 확진이에요. 지금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미 20만이 넘었는데 아우, 정말 이제 어마어마해요. 며칠이면 이 추세면 뭐 30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투표일 때 30만 예, 될 3월 거란 얘기가 9일에는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사전 투표일과 이 본투표 사이에 확진이 아. 되신 분은 사실은 투표장 가기가 쉽진 않으시죠. 그렇겠네요. 아프면 특히나 못 움직일 예, 수도 있으니까.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은 됐지만 네. 내 몸이 아픈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밤에 또 마음이 어. 약해질 네. 가능성이 크시기 때문에 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확진이 되시는 분들이 투표 참여가 저조할 수가 있다. 아, 이제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좀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시는 것이 그렇죠. 예.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지금 의외의 변수가 생긴 게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네, 이거 뭐 그렇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놀라고 그렇죠. 뭐 매일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게 왜 대선의 이슈가 됐냐? 이재명 후보가 그게 마치 이 우크라이나의 책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인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해 버리고 나니까 러시아의 전부 100% 러시아의 잘못인데 네. 그걸 갖고 지금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서투른 코미디언이라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저항의 최선봉에 서서 중심점이 그렇죠. 돼서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항전을 제대로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땐 이재명 후보의 말이 틀린 거 아닌가? 결국 젤렌스키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네. 우리 뭐 그 외교 부분이야 우리 강인성 국장님이 예. 훨씬 더 아, 최고 전문가이십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차 토론회에서 이제 그 발언을 그렇죠. 하셨죠.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정치 초보고 네. 그리고 못 모르고 나토 예, 가입하려고 가입을 가입하려고.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자극해서 거다. 그렇게 됐다. 뭘 잘 모르고 하다가 이제 네. 이렇게 나라를 전쟁으로 몰 수가 있다. 이제 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큰 실언이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예. 침략한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맞는 사람이 잘못한 멀쩡한 건 사람이죠. 아니잖아요. 네. 자기 나라가 자기 네. 안보를 위해서 조치하는 예, 걸 그리고 이제 남이 왜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네. 본인은 좀 뭐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유능한 또 안보 전문가 될 수 있다는 좀 이런 것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를 하시는 바람에 네. 뭐 저희로서는 또 호재 예. 네. 상대방의 얘기가 네, 그래서 네, 좀 네. 호재가 되는 오히려 우리 이제 후보의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안보 네. 강한 안보감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이제 평화를 지킬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러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평화를 계시고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자는 예. 거를 비판을 예,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 예. 남을 자극한다.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정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좀 조롱하는 이제 이러한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후보의 뭐 진정성 없는 그런 태도가 그리고 외신 뭐 기자들의 또 이제 어느 외신에서도 굉장히 그 그게 부분을 이제 또 맞아요. 외국에서도. 비난하고 있어서 네. 나라 망신까지 이제 되는 좀 이런 사태까지 좀 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리고 뭐 그 지금 폭격 그 민간들이 그 사는 그 민간 맞아요. 지역까지 그렇죠. 예,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진동 그러니까 아예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뭐 진공 폭탄을 네, 지금 맞아요. 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사상이 되고 좀 이러한 인권 유린을 하는 그런 현실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정말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좀 더욱더 절실히 느껴가는 그러니까요. 좀 상황이라 좀 그런 것이 또 이번 대선에서는 좀
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재자인가 예. 거의 미쳤다 이런 얘기할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걸 보면서 김정은은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푸틴보다 더 독재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는. 더 장기 집권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때 뭐 이번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엔 동참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거꾸로, 가면서 EU 25개국 대사들한테 그런 성명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거기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제재에 오히려 그렇죠. 당해갖고 더 힘들어지고 네. 이 너무 이상한 태도 아닌가요? 이 정부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눈치를 보다가 그렇죠. 네. 칠리도 못 얻고 잃고, 지금 명분도. 명도 잃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리는 뭐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제대로 된 안보관을 가진 지도자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거꾸로 그리고 보여주는. 아이러니하게 또 정치 예. 초보인 그쵸. 네. 우크라이나 또 대통령이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그러니까 남아서 지키는 이런 생방송을 모습을 하잖아요, 보면서 지금. 예, 국민들이 뭐 이게 정치의 무슨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 진전성과 애국심이 중요하다. 네. 예, 그런 강단이 것을 좀 있어야 돼요. 느끼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 이제 외교안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윤 후보가 한미일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네. 동맹 얘기가 나왔는데 한미일 네. 동맹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네. 일본이 유사시에 한반도 드론 문제 이 얘기를 비슷하게 언급하다가 물론 말이 잘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한일 관계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뭐 북한과의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네. 뭐 결국은 또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또 한일 동맹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결국은 뭐 정말 핵폭탄이 뭐 날라오는 핵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이제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더 그렇죠. 동맹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배후 후방 지원 기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일 기지가 다 있기 그때 때문에. 이제 후보가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개가 중요하다. 네. 네. 이제 힘이 중요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네. 힘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맹이라는 거는 갑자기 대면 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평소에 평상시에 가까이 이러한 결속력 그리고 동맹을 다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유엔이나 또 전 세계에서 돕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동맹들이 별로 도와주지 않다 그렇죠. 보니까 또 예. 러시아 침공까지 네. 이르게 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이것은 맞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맞아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전쟁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상을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까운 일본 중국이 도와줄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아, 못하죠. 그건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러시아도 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니죠. 하면 이제 가까운 또 일본 그리고 또한 미국 네. 이러한 동맹국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관계가 악화돼 있습니다만 뭐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맞아요. 안보라는 것이 꼭 이러한 군사만 있는 뭐 게 아니에요. 국방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경제력과 굉장히 아우, 관계가 중요하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뭐 히토류 나 이제 반도체 뭐 네. 이런 것을 이제 뭐 수출을 뭐 금지한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이 특히나 자원, 뭐 에너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네.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이 경제 안보, 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결합하는 이제 이러한 중요성의 문제에서도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있습니다. 미국이 되게 서운했어요.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네. 미국이 하자는 걸 한 번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대러 제재도 참여를 뒤늦게 했고 민기적. 네. 예, 그리고 예. 북한 미사일 이거 규탄한 거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규탄해야 될 걸 우리가 3번이나 안 하다가 뒤늦게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28일 날 겨우 그것도 네. 뒤늦게 또 하고 네. 이 모든 게 중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쿼드도 그렇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네. 제가 예전에 호주 총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네. 호주가 이렇게
참전을 잘하거든요. 아, 해외 그렇죠. 파병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네 나라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파병과 참전을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호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그 북미에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쉽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올 수가 없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어떤 일이든지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네요. 결국은 나중에 그러네요.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평소에 있습니다. 구조를 해야지 그렇죠. 어려울 때 다른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구조해주죠. 동맹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행동으로 맞아요, 맞아요. 뭔가 지원을 해야만 결국은 그게 네.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네. 그런 그러니까 미국 얘기였어요.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우호적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한국이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한테 도와줘라 뭐하냐 네, 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참.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정치로 돌아오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많이 대통령이 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은 지금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야가 되는데 국정 하나하나에 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인사부터. 이럴 때 윤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거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게 쉽지 않은 이제 숙제죠. 네. 뭐 국무총리도 이제 동의를 이제 국회 동의를 그렇죠.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임명직들도 있고 네. 뭐 그리고 특히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것 중에서는 법안 개정이 뒷받침이 돼야 그럼요.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국회를 또 통과한 것은 소급은 아니었어요. 아, 예, 네. 그 개정 이후의 시점에 손실만 음. 보상하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소급을 해야 소급해자.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공약이나 아니면 그런 그 지금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되는 네. 건데 그렇죠. 이제 이것을 거대 야당이 음. 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게 공약이 결국은 실천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것은 저희로서는 참 큰 숙제가 될 거라고 숙제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약간의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후보께서는 이제 민주당도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음. 경선에서도 뭐 이낙연 후보를 그렇죠. 지지했던 친문, 의원도 친낙, 있고 뭐 또 친명 이재명 뭐, 후보 예. 쪽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거슬러 보면 뭐 DJ계의 의원들도 그리고 있고 호남 그렇죠. 그쪽 예, 분들도 예, 있고. 또 친노. 그렇죠. 지금은 또 친이는 아니지만 친노 성향의 네. 또 의원들도 있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예, 아니라 이제 이재명의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고 아. 문제인 거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인 건 아니고 네. 이재명의 민주당 네. 그 이제 586 그 네. 기득권 네. 그 운동권 출신의 그런 기득권 586 이런 일부 의원들이 이제 결국은 또 이 당의 어떤 주요 보직을 맡고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다. 그래서 네.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 그럼 반대로 하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이제 네. 그런 의원님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것은 또 좀 뭐 섣부른 좀 어떠한 그런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제 패배를 한다면 아마 거기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우선적으로는 뭐 당 대표도 이제 사퇴를 하고 모든 최고위원 사퇴하고 어떤 그런 이제 당직 사퇴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비대위로 이제 막 갈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러면서 조금 이제 더 그 오히려 더 강성이 아니라 좀 뭐 중도층으로 올 수 있는 뭐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께서도 하시는 얘기는 민주당에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네. 의원들이 많다 또 이런 얘기를 네. 하세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있어요. 분들과 분명히 협치를 계세요.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안 된 거죠. 네, 이제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좀 대상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네. 그 저희 이제 모든 출연자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뭔가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며칠이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선 승리로서 국민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를 반드시 이끌어 지키고 또한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가까이서 밀착 수행하는 전주혜 의원을 모시고 그 윤 후보의 그 수탈한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그 선거 막바지의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그 얘기를 그 배 의원에게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안내 말씀 드릴 거는 3월 9일 대선일 오후 7시 반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대선 특집 개표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후보를 그림자 부자해온 전주혜 의원님을 통해서 윤 후보의 생각, 앞으로 또 국정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